내일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 기념회입니다. 이해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와서 책은 한 권도 안 가져가면서 봉투를 놓고 가는 관행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6억의 자금원은 스스로 밝혀야 되고 임대원 기후제 지내듯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돼라고 접근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해당 자료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끔 가지고 나온다 하니까 저는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 너무 이렇게 이 사람을 매도하고 당신 돈 없는 사람인데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방식이 지금 올바른 청문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식인가? 자, 출판기념회라고 하던데 왜 출판기념회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이 공개된 김 후보자의 재산 상황에서 이 비는 액수에 대한 그 핵심이 이제 출판기념회에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주진 의원이 이제 이 부분을 이거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지금 5억이 세수고요. 그런데 본인이 밝힌 지출에 따르더라도 13억이거든요. 그러면 8억 가량이 돈이 비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충당했냐? 그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6억 정도가 출판 기념회 그리고 부의금 뭐 이런 것으로 수입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과연 출판 기념회에서 어떻게 그 정도의 수입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을 해명을 하라는 것이죠. 정식으로 책을 내서 정당하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 통로로 활용된 게 아니냐. 이게 사실 현행 법령상으로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출판 기념회가 경조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책값이 얼마인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책값이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하잖아요. 그런데 출판기념회 보통 가서 정치인 출판기념회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책값 내고 오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보다 한 봉투에 한 뭐 10만 원씩 넣고 오고 더 이상도 넣고. 어떤 후원금 개념에 그런 돈을 내고 오지 사실 책값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오늘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검은 봉투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왔다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면서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경조사비와 출판 기념회 관련 소득이 누락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또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본연의 역할이나 기능보다는 이 정쟁화시켜서 국정을 발목 잡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자꾸 읽히지 않아서 대단히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을 요구하려면 규정상 5일 전에는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증인, 참고인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까지 증인을 누가 할지, 참고인으로 누구를 부를지를 합의를 못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5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채권 채무와 관련한 사적 채무와 관련한 사람 그리고 정치적 후원자 등 이 5명을 요청했으나 후보자 민주당이 이것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끝내 현재는 실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끝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유례가 없는 초유의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민석 후보자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검찰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반응하는 속도, 저희가 보면 다른 주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고발한 거 있거든요. 그분들 배당해가지고 수사했다라는 기사 못 봤습니다.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최후에 혹시 좀 발악을 한다거나 이런 시도가 아니기를.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방송과 SNS를 통한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결과로 생각됩니다. 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사건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19일 날 국민의힘 이정배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5년간 번 돈보다 8억이 더 많은 13억을 지출했다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제 거부할장을 접수한 다음 날 20일 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인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한준호 최고위원은요, 오늘 김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는 모종의 확약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사실관계를 멋대로 해석하고 허구와 허상으로 후보자에게 악의적인 낙인을 찍는 공작 정치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하는 건 수사의 진짜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를 언제 하느냐다. 고발인 조사를 서두른다면 이는 분명 야당과 한통속이 돼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신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또 SNS에 해체를 앞둔 정치검찰에 이 최후 발악이 시작됐다라면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내겠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논평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첫 국무총리가 피의자 국무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똑같은 길을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정중히 권유한다라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법무장관이 지명이 되면서 이후에 바로 언론에서 그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를 냈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당일날 아내 정경심 씨가 기소된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를 밟지 말고 사퇴하시라, 이제 이런 주장이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김 후보자가 범죄 혐의가 짙다, 헌법적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배당이 됐다고 해서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배당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처리의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수사 부서에다 사건을 놓는 것인데 실제로 이 배당으로 인해서 어떤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가 되고 그렇게 의미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